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0년 비대면 디지털 학습 특별 강좌 설명할 강사 김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초중고 영어 디지털 교과서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제일로 어려운 게 비대면 학습이 더욱 되다 보니까 한국어도 아닌 애국어를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 점에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장 핫한 이슈로 오늘 1, 2, 3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2020 트렌드는요, V노믹스라고 그럽니다. 이 V가 바이러스라는 말이에요. 바이러스 이코노믹.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경제, 앞으로 생겨갈 미래의 경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영어만 한다기다 경제 말이 갑자기 나오죠? 네, 경제는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경제를 일으키죠. 정보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소통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어로 전 세계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어로 소통된 게 아니라 세계 언어는, 국제 언어는 영어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못하면 지식이 생성이 안 되고 정보가 생성이 안 되고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이고 교육의 핵심에 언어가 있고 언어의 핵심에 영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비대면 디지털 학습 시대입니다. 키워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지털 교과서야 이렇게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는 2007년에 전자교과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때는 7차 개정교육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7차 2011년 개정교육과정은 이 교과서를,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지금 2018 디지털 교과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때 교과서인데 왜 전자냐? 왜 이 교과서냐? 왜 디지털이냐? 이러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는 컴퓨터 또는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모두로 다 교과서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는 2007년부터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인식이 잘 안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데 우리 애가 이제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안 했어요, 영어를.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당황할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 예전 세대는 디지털이 뭔지도 모르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인데 이제는 대신 속도를 이제 붙여서 안 떨어지게 뒤처지지 않게 가는 것이 키워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를 공부를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디지털 기계와 함께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죠. 기계와 함께, 디지털 기계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 재택근무합니다. 그렇죠? 집에서 근무를 해요. 뭘로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익혀야지 갑자기 시집갈 때부터 나 재택근무해야 되니까 디지털로 일하는 걸 배워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나 학부형 세대나 일반 어른 세대하고는 전혀 틀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강 내용을요 일목요연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나 그 내용을 한번 들었는데 다시 듣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이 자료도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보시고 또 영상도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말을 할 때는 저런 순서로 저런 목차로 저렇게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근데 나 같으면 본론에서는 저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학생들이든 학부형들이든 국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순서로 했는데요. 서론에서는 2개, 본론 1, 2, 3에서는 9개, 결론에서는 하나, 그래서 10개를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단 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단으로 10개 이야기를 오늘 전개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론 교과서 중요성부터 갈 텐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론 1, 2, 3이 핵심이거든요. 기초학습하고 영역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교과서의 중요성입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 국가교육과정의 산물로 학교에서 다루는 정규 과목의 핵심 내용이 담긴 책을 교과서로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는 헌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거든요. 예, 교과서를 못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교과서가 중심이고 핵심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201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과학 세 과목이 지금 현재는 디지털입니다. 나머지는 예전처럼 텍스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책으로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사회나 과학은 같은 디지털 교과서여도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알아듣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애국어네요. 이게 디지털 기계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렇게 20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초3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도입이 됐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디지털 교과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People in different places wear different hats. 다른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모자들을 씁니다. Hats are useful. Hats are useful. 모자들은 유용합니다. They are good fashion items. They are good fashion items. 그들은 좋은 패션 아이템들입니다. They can also show a lot about culture. They can also show a lot about culture.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지털 교과서 탁 열잖아요. 원어민이 이렇게 영어를 읽어줍니다. 그럼 학생이 뭐 했죠? 듣고 따라서 말했죠. 그 다음 본인이 또 해석을 했어요. 한 줄씩.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애들이요. 딱 세 가지 하는 거야. 들었죠? 말했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은 보시겠어요. 중학교 1학년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World of hats. The word of hats. People in different places wear different hats. People in different places wear different hats. Hats are useful. Hats are useful. They are good fashion items. They are good fashion items. 네, 방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했죠? 듣고 따라 말하는데 받아쓰기를 했어요. 속도 굉장히 빠르죠. 이거를 제가 나만 감탄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미국의 사람한테 보내왔어요. 미국 제 아는 교수님한테. 어쩌냐 했더니 얘 한국에 맞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꼬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내가 몇 학년을 밝히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왜 중학교 1학년을 초3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8학년인데 왜 중학교 1학년을 보여줬느냐. 중학교 1학년을 못하는데 2학년, 3학년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무리 잘해봐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디지털 교과서 갖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음성 위주가 더 강합니다. 듣고 말하기 쪽만 한단 말입니다. 주로 집중적으로.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이 다 나온 게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만 딱 테스팅 해보러 가면 그 학생의 수준이 다 나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대학생들도 성인들도 거의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주치고 해야 된다는 현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실을요, 정말 잘하고 못하고 난중 문제고 분명히 어머님들 알고 계셔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중학교 1학년 디지털 교과서 보는데 그럼 그 중학교 교과서를 저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게 목표가 요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디지털 초등학교 3, 4학년들 자기 것 하고 5, 6학년 하고 중고등학교 하고 요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이걸 다 갖다 주고 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대학생들도 못 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초 단계하고 영역별 학습 단계 이 두 가지
기초 기본 단계를 하고 요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런 것이 생략 전체 교과서로 바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국가 잘못도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초학습과 영역별 학습 그리고 영어 디테일 교과서로 가는데 이제 기초학습부터 저희들이 기초학습이 1부 제가 보여드리고 2부에서는 영역별 학습 2부 보여드리고 3부에서는 영어 디테일 교과서 하는 걸 쫙 연결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기초 소리학습 단계는요. 단어학습이 소리학습이 있고 단어학습이 있고 2부 학습이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요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단어가 5,000단어 나오는 거거든. 2북도 1,500권 읽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필수 학습 단계부터 하는데 장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단계가 뭐지? 기초 소리 학습 13이라고 되는데 뭐지? 네, 이겁니다. 13단계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초 소리 13단계를 해야 1단계가 돼가지고 지금 디테일 교과서로 가는데 13단계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시킵니까? 여기 13단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13단계를 다 보여주려면요.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장면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6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절 단어 있는 기본 필수거든요. 그래서 6장면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13단계는 요거 나중에 자료 공유하니까요. 13단계, 야, 너 13단계 이거 순서 알아? 이거 외울 필요 없죠.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영어 단어와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파벳 이름 26자를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한국어와 다른 알파벳 이름은 5단계 구분 동작으로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알파벳 26자 중에서 I와 J를 5단계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입을 크게 벌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연결 큰 소리 I,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5단계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시켜서 안 하면은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영어의 발음 소리가 저장이 안 되고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뭔가 보실까요? 소리를 배웠으면. 네, 두 번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이름과 소리를 원어민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에 맞춰 한 글자씩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 보았나요? 영어의 소리를 정확히 익히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예요. 1. 유성자음 성대를 울리며 발음 배, 데, 게, 제, 라, 마, 나, 르, 와, 와, 야, 즈, 즈, 즈. 이 무성자음 성대를 울리지 않고 발음 네, 영어의 자음은 21개입니다. 글자가. 근데 이 소리가 24개로 나거든요. 그래서 유성자음이 19개, 무성자음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무성자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성음이라는 게 없어요. 유성음만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유무성 구분을 안 하잖아요. 절대 소리를 듣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성음의 개념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듣고 따라서 하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이걸 연습을 철저히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자음과 모음 배웠네요. 그럼 이거를 자음과 모음을 이제 섞어서 조립해서 글자를 읽으면 글자가 읽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그걸 섞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어의 자음과 모음 소리를 빠르게 조합해서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디코딩을 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 규칙이 단모음과 장모음의 규칙입니다. 1. 단모음, 모음 글자 1개. 2. 장모음, 모음 글자 2개. 3. 단모음 소리 A, 아, 이, 아, 아이, 이, 오, 아, 이우, 아. 4. 장모음 소리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이름 소리가 나고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A, E, I, O, U, O.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과 같아요. 네. 한국은 단모음, 장모음 없잖아요. 글자 하나가 어떻게 소리가 2개가 난단 말입니까? 근데 영어는 글자 하나가 소리가 2개로 납니다.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걸 이 학생은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소리를 다 입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모음과 장모음, 그 다음에 음소를 합치게 되면 글자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글자 읽는 걸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려면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하나씩 정확하게 발음한 다음 소리를 한 번에 연결해서 단어를 읽는 차핑 훈련을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단모음과 장모음 단어를 5단계로 차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소리 크, 2. 모음 단모음 아, 3. 연결 캬, 4. 끝소리 유성음 5. 단어 캬. 1. 첫소리 크, 2. 모음 장모음 A, 3. 연결 K, 4. 끝소리 유성은 5. 단어 K. 보셨죠? 이걸 그냥 캡이라고 읽으면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파벳 이름 소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계속 해갖고 조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씩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 과정을 빼면은요 발음이 아주 발전하는데 더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씩 이거를 처음부터 이 모든 글자 많잖아요. 이걸 다 저런 식으로 얘가 연습을 합니다. 하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애국어여서 금세 소리가 몸에 붙지가 않죠. 그래서 저걸 차핑이라고 그러는데 차핑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렇게 큰 거를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걸 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한다. 이게 차핑. 예. 그래서 이렇게 차핑 연습을 하게 되면 애들이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기본적인 단어를 익히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음절 읽는 걸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 글자 읽었는데 이 글자 못 읽겠습니까? 이 글자 읽었는데 이건 못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아버지 읽었는데 어머니 읽어봐라 그러면 나 못 읽겠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자모음을 합치면 글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영어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단어만 읽은다 될 때 힘을 줘서 읽어야 될 때하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음절강시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개념이 강세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한국은 비강세 언어니까 그거를 어린애가 어떻게 표현하고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모음과 장모음을 배웠다면 이젠 영어 글자를 읽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절과 강세가 무엇인지를 알아볼까요? 영어 음절과 강세. 한국어와 영어 모두 음절의 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언어입니다. 음절이란 소리라는 모음의 수입니다. 한국어는 글자의 수와 음절의 수가 같아요. 한국어 할아버지 글자 수 4개, 모음 글자 수, 모음 소리 수 4개, 이, 음절 수 3절. 영어는 글자의 수와 음절의 수가 같지 않아요. 영어 cake 글자 수 4개, 모음 글자 수 2개, A, 모음 소리 수 1개, 장모음 A, 음절 수 1음절.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음절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1음절 단어는 악강딩약, 모음을 포함한 첫소리는 크고 강하게, 뒷부분은 작고 약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단어를 비교하면서 음절 수에 맞게 단어를 읽어볼까요? 한국어 보트, 모음 소리 수 2개,
음절수 이음절. 영어 boat. 모음 소리 수 한 개. 장모음 o. 음절수 이음절 앞강 뒷약 boat. 한국어 테이프. 모음 소리 수 세 개. 에, 이, 으. 음절수 3음절. 영어 tape. 모음 소리 수 한 개. 장모음 a. 음절수 1음절. 앞강 뒷약 tape.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우리 보트 타잖아요. 보트 그래야지. 근데 영어는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건 이음절인데 한국말은 이음절인데 어떻게 하지? 포 아닌데 트 아닌데 포트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어른들 때요. 근데 앞에는 강하고 뒤에는 약하니까 보트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트. 정확하게 보트 그래야지 그냥 보트 이렇게 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세 개념이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이 안 들리고 본인들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린 학생이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개념과 원리를 알고 연습에 임해야지 무조건 따라서 앵무새처럼 한다? 몇 개를 할 건데요, 앵무새처럼. 사람이 앵무새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13단계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이 3단계를 하게 되면요, 왜 가수들이 자기가 취입한 노래를 레코드판을 내려면은 이제 앨범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13개를 다 하게 되면 이걸 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13개를 만들어 앨범을 만듭니다. 그럼 앨범 만들다 보면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정하면서 또 배우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13개 앨범을 다 만들고 나면 아,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요 때는 이렇게 하고 13개를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요즘에 컴퓨터들은 멸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잘 이렇게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 디자인한 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애들이 이렇게까지 만든단 말입니다.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 3, 4학년 영어 디지털 교과서 수준 이름절 단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out, age, air, ant, arm, earth, ask, bad, bake, bound.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이제까지 쭉 연습해오고 13단계 마지막 단계거든요. 쭉 애들이 초등학교 나온 중요 단어를 막힘없이 어린애들이 쭉쭉쭉 읽어내는 거예요. 원어민식으로. 그래갖고 이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면 성취도도 있고, 네, 전국적으로 내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쟁심도 생기고, 다른 친구들도 나도 유튜브 올려야지. 그러면서 지금부터 유튜브에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영상도 만들고, 영어로 소통도 해보고, 이런 걸 하도록 종합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애들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단계, 13단계가 다 안 보여줬는데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13단계를 다 한 개 다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쭉 저희들이 애들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보고 또 선생님한테 안내 받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자학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이 된 애들은 이제 뭐이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언어는 어휘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휘 공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기초 단계에서 2단계인 단어 학습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개가 수학 능력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5,000개까지 하는데 대학을 가려면 약 10,000개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초적으로. 근데 5,000개 중에서 오늘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 공부하는 2단계 학습하는 학생의 장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즈에서는 총 5단계 5,000 단어를 학습합니다. 저는 레벨 2에서 중등 필수 2,000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에서는 원어민 소리를 잘 듣고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European, European, 유럽의. swallow, swallow, 삼키다. 프랙티스에서는 테스트 1에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합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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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소개.
테스트 2에서는 원어민 소리를 잘 듣고 영어 단어를 타이핑한 후 우리말 뜻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wallow, swallow, 삼키다, centimeter, centimeter, 센티미터. 테스트 3에서는 우리말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information, 깜지에다가 무조건 입 다물고 스펠만 외운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다양한 액티브를 통해서 5천 단어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3,000개, 2,00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맘 놓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 연습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문장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학습에서는 문장을 하는데 문장을 뭘 가지고 합니까? 애국에서 직수입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수준에 맞게 합니다. 그것도 잠깐 보실까요? 세 번째 단계 문장 공부하는 거 보시겠는데 원서를 읽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직수입한 거를 그래가지고 이북이 1,500권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1,500권을 읽는데 한 문장이 2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까지를 저희들이 쭉 단계별로 해놨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도록 쭉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50권, 100권, 200권, 300권. 그중에서 지금 발표할 학생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학생 수준의 교과서 수준의 아주 낮은 단계지만 그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ome sweet tree. Animals and trees. Animals and trees. 동물들과 나무들. Animals that live in trees are called arboreal animals. Animals that live in trees are called arboreal animals. 나무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교목성 동물이라 부릅니다. Most arboreal animals live in tropical forests. Most arboreal animals live in tropical forests. 대부분의 교목성 동물들은 열대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Toucans live in trees. 큰 불이 새는 나무에서 삽니다. Toucans live in holes dug into tree trunks. 큰 불이 새는 나무 몸통의 구멍 속에서 삽니다. A toucan will move into a hole made by another animal. 큰 불이 새는 다른 동물이 만든 구멍으로 이사할 겁니다. 네, 보셨죠? 이 학생은 원서를 직접 원어민서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해석도 하는데요. 이 액티비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에서는 이것 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도 해야 되고 타이핑도 쳐야 돼요. 그거 이제 다 못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과가 그냥 듣고 따라서만 한 게 아니라 듣고 따라서 말하고 질문 나오면 답변해야 되고 글 써야 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학습을 하게 되면 기초학습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 기초 13단계 소리학습하고 앨범 만들고 두 번째로 5천 단어 자기 수준에 맞게 계속 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게 이북 공부를 계속 직접 원서를 가지고 듣고 따라 말하고 읽고 써보는 것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1부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모든 영어 학습의 기준은 역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기초 소리 학습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영어 디지털 교과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소리 학습 없이 단어와 문법 개념만 완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말하고 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초 소리 학습 3단계를 정확하게 듣고 배우셨죠. 예. 그러면 이제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1부의 순서를 마치고 이제 2부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